자, 이번에는 영어 울렁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울렁증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영어 공부를 딱 이렇게 선뜻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 쉬운 것부터 이렇게 찾으시게 되고, 물론 이제 쉬운 것부터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울렁증을 극복을 하려는 방법적인 요소로 쉬운 것부터 하시는 거죠. 실제로 본인의 레벨이나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내 지금 레벨에서 어떤 거를 공부하면 좋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울렁증, 그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영어 울렁증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상황을 하나로만 딱 정리를 해볼까요? 뭐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제 영어 울렁증이 생겼다. 그렇죠? 실제로 제 눈에 보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이 길을 물어본다든지 뭔가 대화를 건다든지, 혹은 뭐 바도 그렇고 뭐 펍이나 뭐 이런 데서 갔을 때 외국인이 말을 걸게 되면 첫 번째로 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웃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대처를 하세요. 그런데 물론 이 웃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웃음에 나오는 거에 대한 심리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심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감은 잘 못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예를 들면 그냥 좀 뭔가 어색한 상황을 넘어가고자 하는 방법적인 요소로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웃음인 거죠.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웃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길에서 누가 길을 물어본다든지 어떤 정보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다른 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반응하듯이 뭐 친구들끼리 낄낄대거나 아 부끄러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분들에게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웃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이게 왜 레벨을 높이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시냐면, 실제로 웃으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에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거에 집중을 못 하시죠. 자기가 뭔가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 상황이 좀 부끄럽고 웃기기 때문에 그냥 웃어서 넘기고 아 저는 영어 못해요 뭐 I don't speak English 이러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상은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자,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웃음으로 모면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신경을 쓰면서 예를 들면 뭔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제가 뭔가 얘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의미 없는 웃음을 보이는 거에서 굉장히 좀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하지 마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저는 좀 많이 무서운 선생님이라 조금 이렇게 무섭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그냥 넘기려고 하는 현상, 이런 것들은 꼭 자기 심리를 통제를 하셔서 실제로 자기가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에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웃으면서 알아들으려고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웃으면서 시간을 번다라는 그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웃으면서 이 사람이 말했던 거를 다시 곱씹어 보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뭐를 물어보는 건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물어보는, 혹은 이제 이 사람이 말했던 질문을 이해했다면 답변을 생각하고 계신다든지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될 건가, 이런 거를 실제로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도 실제로 알아듣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물론 저는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머릿속에 문장을 만든다 치더라도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고 싶으시게 되면 좀 웃으면서 넘기는 것보다는 약간 진지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영어 공부에 대해서, 특히 말하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잘 못 웃으세요. 안 웃는다기보단 잘 못 웃으세요. 뭔가 이게 자기한테는 기회라고 느껴지게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어떤 건지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웃으면서 혹은 다른 형식으로든 이렇게 무마하려는, 혹은 뭔가 이게 겉으로 나오는 이런 표현이 웃음이 되든 아니면은 뭐 그죠, 얼버무리건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죠. 굉장히 집중을 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표정이 나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렇게 웃으면서 웃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좀 고치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영어 울렁증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게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못 알아듣는 것들은 듣기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할 말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뭐 당황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당황을 안 하는 자세, 뭐 당황을 안 하는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뭐 외국인이 보이게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보이면은 이 사람이 말을 걸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항상 하라 그래요. 저 사람은 나한테 말을 안 걸 거야 이게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가서 말을 걸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뭐 영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자기 언어 공부하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말을 건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독려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가짐이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항상 하고 계시게 되면은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웃음이 나온다기보다는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기가 말을 할 때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여서 또 끝나고 나게 되면, 그 상황이 끝나게 되게 되면 내가 실전에서 이런 게 부족하구나 라고 아셔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이렇게 알아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이렇게 부끄러워 하시거나 웃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 물론 개개인의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일반적인 많은 이유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외국인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덜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랑 내랑 얘기하는 거를 지나가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볼 거고, 그리고 그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영어 레벨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당황을 하시고, 그 당황을 하는 것 때문에 모면을 하기 위해서 웃음이 나오시게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주위 사람들이 본인 레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심리를 극복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자기 심리를 극복하기보다는 그 주위 사람이 내 레벨을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학원에서든 혼자 공부할 때든, 혹은 이제 원어민을 만나건, 혹은 주위에서 누가, 내 친구가 네 영어 공부하고 있지, 영어로 말해봐, 이렇게 뜬금없이 말을 하건, 항상 그 주위 사람이 내 영어 레벨을 판단할 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면접 때문이니까 면접을 위해서만, 나는 영어 공부하는 이유가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돼요. 그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레벨 판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원어민이 나한테 말을 걸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처럼, 레벨 판단을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좀 하고 계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 가정을 해서 좋아지는 거는 당황을 덜 하시게 되는 거. 당황을 덜 한다. 그렇게 당황을 덜 해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냐, 당황을 덜 하시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웃음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집중이 되시겠죠. 그러면은 그 상황마저도 내가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본인이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객관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영어를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부끄러워할까? 근데 그 이면에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자기는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던
초, 중, 고 혹은 대학교 들어가서 토익 이런 것까지 공부를 영어 공부라는 거는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말하기를 못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그래도 이 정도는 말해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세요. 제가 반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대학교나 학교 뭐 중고등학교에도 요즘은 그런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대학생이신 분들, 직장인이신 분들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를 하실 때 준비를 안 하고 말하기 연습을 안 하고 가시게 되게 되면 긴장을 안 하시나요?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특수한 분들 빼고 연습을 하고 가셔야 긴장도 덜 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실 수가 있으시죠. 즉 실제로 연습을 안 하고는 한국말도 그렇게 누군가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있을 때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물며 다른 언어잖아요. 여러분들은 초중고 그리고 토익 뭐 토플 아니 이런 뭐 IELTS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는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말하기는 얼마나 공부를 해보셨어요? 말하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일단은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자기가 공부했던 거는 문법적인 거, 독해적인 거,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 답 맞추는 거, 단어 공부, 단어 배우는 거 이 정도밖에 없으시면서 말하기는 별로 안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 울렁증을 가지는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을 해요. 영어 말하기를 못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말하기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셨는데도 말하기를 못한다 이러면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공부하는 방법적인 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찰을 해보시고 이 방법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시고 의심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하기에 대한 시간 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울렁증을 가지고 있다는 말 자체는 제 생각에는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했던 건 말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쵸? 저는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되셔야 되는지 정리만 하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말하기 공부하는 분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영어를 연습을 할 때와 실전일 때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쵸? 실전이 다가왔어요. 길에서 외국인들이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면접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 어떤 영어로 뭔가를 말할 기회가 생겼다든지 뭔가 누군가가 내 레벨을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셨을 때 절대로 이거를 실전이라고 인지를 하셔야지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전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지금까지 연습을 이만큼 했던 게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세요. 그런데 영어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실전과 연습을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실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원래 나는 이거 말 잘하던 건데 오늘 여기서는 잘 안 나오네. 내가 원래 이것보다 말을 더 잘하는데 원래 이것보다 내가 덜 당황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결과물이세요. 자, 실전이 오게 되게 되면 내가 연습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 연습했던 게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지를 보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할 때는 일일이 다 따지셔야 돼요. 문장마다 따지셔도 되고 아니면은 말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셔도 되고 항상 연습을 하실 때는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으시고 항상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못했던 게 뭐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실전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게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큰 주제는 영어 울렁증이 커지세요. 실전에서는 실제로 내가 연습했던 기간 대비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내 레벨을 투명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스스로 판단하고 그쵸?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연습을 할 때 노력하시고 그 보려고 노력했던 결과물이 실전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조금 길을 가다가 원어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이면 길을 가다가 원어민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말을 못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돼요. 스트레스를 못한 거에서 받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공부했던 양이 혹은 내가 공부했던 방법이 이게 실제로 양이 적었나? 혹은 방법이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으세요. 이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실전에서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말고 면접 가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게 되면 그 면접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오세요. 그래서 면접 같은 거 가셨을 때는 영어로 면접 하실 때는 그래 내가 충분히 연습을 했으니까 그쵸?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게 되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더 덜 긴장하시고 덜 당황하실 거기 때문에 본연의 실력이 좀 나오실 수 있다. 그래서 실전과 연습은 조금 구별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